국민통일방송 북한 여성인권 기획특집 10부작 여성일꾼 성공시대 회를 거듭할수록 감동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내기꾼 조경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일입니다. 요리의 맛을 살리는 맛내기처럼 이야기의 재미를 솔솔 뿌리는 그런 맛내기꾼이 오늘도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복처럼 감칠맛 나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여성일꾼 성공시대 오늘 모실 분은요. 전라남도 강진에서 전복 양식업을 하는 은영수산의 이은영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전라남도 강진이면 정말 먼 곳인데 거기서 오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전복 양식을 하시는 분이 나오신다고 그래서 좀 기대가 컸습니다. 왜냐면 한국에 와서 전복을 먹어보고 홀딱 반했는데 저는 사실 북한에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전복을. 네.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특히 제가 버터 전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북한에서 전복이란 말 사실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진짜요? 혹시 북에서 드셔보셨어요? 저도 거기서 못 들어봤거든요.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다른 분들 이야기로는 생복이라고 했다는데 저는 생복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질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라남도 강진군 말양면으로 시집을 갔거든요. 바다의 왕자한테. 네. 네, 이제 그때부터 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서 바다를 알게 되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옛날에는 임금님 수락상에만 올라갔던 그 전복을 이제 양식하게 됐죠. 남편의 네. 꿈이었으니까. 네, 그럼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바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바다는 보진 못했어도. 그렇죠. 예, 그 바다를 본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바다를 본 첫 느낌은 네. 그냥 엄마의 품? 아, 막 파란 바다가 그렇게 남해 바다는 그렇게 출렁이질 않아요. 이제 거기 잔잔한 바다인데 거기에 앉아 있으면 엄마 생각도 나고 옛날 그 그리운 친구들, 소꿉시들 친구들 생각도 나고 고향 음식도 생각나는 그런 바다였어요. 저한테는. 저 어떻게 말하면 이 바다가 네. 이은영 대표를 이렇게 또 다시 거듭나는 그런 네. 엄마의 품이 됐네요. 예. 그렇죠. 이 전복이라면은 한국에서 사실 귀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저 귀하죠. 지난 추석에 전복을 사서 구워 먹었거든요. 아. 그만큼 귀한데 북한에서는 아마 좀 간부들의 밥상에는 올라갈 것 같은데 우리 윤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전복을 키우시니까 매일 전복을 드시니까 좋겠어요? 일단은 부럽죠. 일단 네. 너무 네네. 부럽네요. 네, 저는 일단 제가 바다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전복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매끼 삼시세끼 전복을 봐요. 먹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강진만 뻘 바다에는 네. 지금 현재 전어, 네, 전어, 저기 문어, 덜문어 네. 지금 제철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 그거 먹고 있어요. 특혜죠. 네. 예, 어떻게 말하면 음. 굉장히 날씬하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하는 일이 많으십니다. 그게 아마 이 전복의 힘 아닐까 하는 생각도 네. 듭니다. 네. 이런 우리 이은영 대표의 어떤 사연 있고 이력이 있는지 우리 조경일 작가님께서 좀 한번 쭉 읊어주시죠. 네, 중소기업 규모의 은영수산을 이끌고 있는 이은영 대표는 황해도 사리원 출신으로 중국을 거쳐 지난 2000년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마령면에 고향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이곳에서 수산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드넓은 남해를 동네처럼 누리면서 전복 양식 사업을 한 지 올해로 12년째입니다. 갯벌의 여왕, 똑순이, 여장부, 탈북 여성으로 가장 성공한 수산업자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이은영 대표. 개인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탈북민 정착을 돕고 있고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렇게 쭉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네. 근데 우리 이은영 대표님, 네네. 갯벌의 여왕, 똑순이, 여장부, 탈북 여성으로 가장 성공한 수산업자 어떤 수식어가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네. 갯벌의 여왕. 갯벌의 여왕. 네. 역시 바다를 네네. 품에 어울립니다. 안으셨네요. 네. 전복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북한에서는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 먼저 전복 양식이 어떤 건지 북한 분들은 생각할 때 주민들은 저게 뭐지 그럴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북한에서 전복이라고 하면 중앙당에 올라가는 전복.
네, 그렇게 보통 탈북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10년 전에는 비싸고 특정 저기 사업을 뭐 크게 하시는 분들만 드셨지만 환자들이나 근데 지금은 누구나 드실 수 있는 전복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전복은 보통 이제 바다 가두리 양식과 육상 탱크 양식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는 바다 가두리 양식이에요. 이제 저희 현재 규모는 바다에다가 부표가 아니라 전복 즙을 짜요. 회사에다 맞춰서 이게 전복 가두리를 짜는데 처음 시작은 저희가 100칸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100칸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뭐 해마다 100칸씩 늘렸어요. 늘리면서 현재는 1200칸 정도의 규모. 보통 시골에서 전복 양식 하시는 분들 보면 한 400칸, 500칸 정도 하셔요. 그 규모 가지고 하시는데 저희는 1200칸이면 다른 집 1200칸이면 보통 뭐 아들 부부와 또 아니면 형제가 같이 함께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저희 혼자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잠깐 말이 안 나와. 혼자 한다는 의미가 네. 힘이 세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능력이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요? 남들은 혼자 못하는 걸요? 욕심이 많다 그래도. 아니요, 욕심은 많은 순 있지만 그걸 네. 해낸다는 거잖아요. 네, 해내고 있어요. 다른 분들의 3배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북한에 있을 때는 이 노동의 대가가 없었잖아요. 음.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한 것만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일을 하면 할수록 재미있어요. 힘들다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5시에 나가면 4시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지 소득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려나가는 1200칸. 네. 그러다 네네네. 1200칸까지 이 한 칸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한 칸에 2.2m, 2.2m인데 네. 그 도매 가격이 한 300만 원 정도? 네, 이은영 대표가 운영하는 운영수산의 규모하고 매출이 정말 상당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200칸. 1200칸 네네. 칸 정도 되면은 이거는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혼자서 다 꾸려 나가고 계신데 먼저 사업장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저희 현재 사업장은 전복 양식장만 전복 빼고 양식장만 25억 작업장이거든요. 네네. 네, 이제 전복 바다는 헥타라고 하는데 전복 양식장만 3헥타 정도. 네. 네, 그리고 이제 미역, 다시마, 곰피 양식장이 한 10헥타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말 이렇게 보유한다고 하니까 우리 규모상으로는 이제 감이 안 된다. 아까 예. 돈 얘기하니까 확 알아들었어요. 사업장 규모가 25억 원이면 그러니까 180만 달러가 된다는 건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복의 먹이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미역, 다시마 이렇게 전복들이 얘네를 먹고 자라요. 네. 그럼 미역 다시마도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미역하고 다시마 양식장도 함께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네네. 저희가 지금 10월이 다가오잖아요. 지금 요즘에 했던 일이 미역을 심는 철이에요. 지금 이제 10월부터 10월 초부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미역장 그러니까 밭 정리하고 있죠. 10월에는 1차, 2차, 3차까지 미역을 심고요. 네. 네. 또 이제 그 다시마는 12월에 1차, 2차, 3차, 또 곰피는 3, 4월에 또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심고 또 현재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배. 네. 13톤짜리 배 하나랑 이제 8톤짜리 배 그리고 1.5톤짜리 배. 그럼 그 배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전복이 미역 다시마가 주 먹이잖아요. 네. 그걸 채취해가지고 먹여야 되잖아요. 13톤짜리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전복 따올 때 또 이제 그 배가 필요해요. 네. 하고 8톤짜리는 혹시 이제 원래 하는 일이 저희가 이제 바지락도 하고 있어요. 와. 네, 바지락 자연산 채취를 하고 있는데 그 용도로 쓰다가 현재는 이제 전복 양식이 늘어나니까 같이 함께 쓰고 있어요. 하고 그 전복만 키우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뭐 바지락도 키우고 미역도 사실은 키우는 거네요. 해마다 양식하는 심으신다고 거예요. 하니까. 전복의 네. 그 양식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혼자라는 거는
혼자라는 거는 이걸 하시는 그 진두지휘를 혼자 한다는 거죠? 네. 기존에는 네네. 저희가 이제 백한 시작할 때는 힘으로 했어요. 네. 그때는 돈도 그렇게 없고 하니까 크레인 넣을 돈도 없고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한 500칸 정도 할 때까지는 저희가 부부서 순전히 힘으로 했었는데 500칸 이후에는 저희가 조금 벌면서 전복 팔다 보니까 크레인도 넣고 자동화 기기 뭐 미역도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자동화로 이렇게 돌아가서 줄 감아서 피는 것도 이제 기계가 피는데 뱅꼬 묶을 때만 사람이 제일 쉬운 일만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기본에 세팅해 주는 것만. 네네. 그러면 몇 분이 지금 일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현재는 정직원이 2분밖에 안 되지만 지금 그때 달라요. 밭 정리할 때 남자 4명을 외국인을 사요 또. 사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하면 6명 정도 남편이 있고 7명 밭 정리하고 한 3일 정도. 그리고 심을 때는 또 이제 한 8명 정도도 사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철이에요. 전복이 11월 달에 치패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컸으니까 그 분리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는 한 아줌마 10명 정도, 남자 한 8명 정도. 별도로 또 이제 사죠.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네네네. 인력들을 보충해서 네. 그때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이은영 대표님하고 남편분하고 이렇게 몇 명이서 네. 진두지휘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들었듯이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네. 두 분이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또 기계화가 또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또 어림잡아 짐작이 됩니다.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맞아요. 이은영 대표님의 이런 다큐멘터리를 또 보기도 했는데 특히 그 내용을 보면 일만이 아니라 또 집도 굉장히 잔디가 넓은 집에서 부럽죠. 네. 너무 부러워요. 네, 궁궐 같은 그런 가보고 집에서 싶죠. 네. 예, 사시는데 그것도 2층 집. 예. 더 이상 부러울 것 없으신 아주 성공하신 거죠? 네. 네. 정말 이 조경희 씨 얘기처럼 이은영 대표는 더 이상 이제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2층 집 저 푸른 초원이 우리가 항상 꿈꾸는 그런 집 아닐까 싶은데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얘기 계속하면 점점 더 부러워질 것 같은데 은영수산 매출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도매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소매로만 해가지고 19억 정도. 작년 이제 세무 신고한 게 19억인데 그 전에는 도매까지 해가지고 보통 25억, 30억 정도 매출을 올렸죠. 네. 순수 이득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네. 매출. 세금도 빼고 인건비도 빼고 네. 하면 그렇지만 일단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네. 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요, 보통 뭐 $10,000, 네. 1억 단위로 말씀하시던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말하면 전복 단일 품목이잖아요. 네. 아까 지금 19억 정도 말씀하신 게 바지락 이런 거 빼고 얘기하신 건 아니고 포함한 거죠? 뺐죠. 그거 빼고. 빼고요. 더 그거는 네. 미역하고 다시마 이런 그 부수입은 저희가 빼고 이제 단독. 네. 네. 강진군에서 그럼 은영수산의 지위 말씀하셨을 때 강진군에서는 뭐 표고버섯, 파프리카가 주로 더 네. 생산하고 이거는 좀 뒤로 미뤄진 전복 사업인데 네. 그거를 이 정도면 강진군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랄까 위상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네. 제가 하니까 사실 저 스스로한테도 가끔씩은 자랑스러워요. 꿈도 못 꿨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보면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다 잘 살진 않아요. 바닷가라고 해서 뭐 북한에도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뭐 놀새가 있는 것처럼 우리 동네에도 강진군 마량면에도 이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노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 편에 들어가는데요. 1, 2등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1, 2등 안에요. 제 입으로 감히. 네, 감히가 아니라 사실 네. 뭐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1, 2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엄청나게 노력을 하신 그렇죠. 결과인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안전부 장관상? 그 상도 받으셨다고 네네. 하신데 어떤 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국민 디자인 사업을 국가에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일만 하다가 네. 일만 하면 일 잘하는 사람으로 남겠지만 그런 다른 사람들이 사업 참여하는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을 열심히 써가지고 찾아갔죠. 혼자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총무과에서 보통 지자체는 총무과에서 탈북민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찾아가서 이 사업 참여하고 싶다라고 음. 했더니 적극 또 그 지자체에서도 또 적극 협조해 주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서울에 와서 제가 그땐 아기가 작았거든요. 돌 정도. 그 업고 가서 그분이 공무원 그분이 봐주시고 전 나가서 이제 브리핑 했었죠. 근데 떨었어요, 사실. 네. 떨어서. 떨리죠. 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수준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것만 몇 년을 그렇죠, 하신 분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다들 대학생이고 저만 농사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했어요, 진짜. 개다리 춤추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쁘게 봐주시고 뭐 잘해서보다는 그거 예쁘게 봐주시고 이제 상을 주셨던 것 같아요. 상금도 있었어요 그때. 네. 5천만 원. 1,000만 원이요? 네네네. 아이 이건 뭐 양식 사업 못지 않은데요. 무슨 그냥 공모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예, 아니, 굉장히 네. 정말 뜻깊은 네. 그런 상이었네요. 그러니까 네.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한테 주는 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전복이 뭔지도 모르던 분이 어떻게 전복 양식을 시작해서 정말 신기하고 또 이렇게 큰 성공의 열매를 따게 됐는지 공로상까지 받게 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아 처음부터 전복 양식업을 했던 건 아니에요. 예. 이제 저는 강진 마량으로 간 이유가 사랑 찾아서 갔거든요. 사랑? 네. 아, 돈이 기본에- 아니라 사랑. 네. 네. 제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서 한눈에 반해서 그 끝에까지 제가 달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 갔을 때 남편이 사업도 이제 사업 실패해서 많이 힘들고 저희 남편이 또 이제 가정적으로도 그때 이제 파탄 나서 너무 힘들 때예요. 근데 너무너무 따뜻하고 순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너무 잘생겨서 따라갔는데 그게 이제 가니까 사업이 망했으니까 없잖아요. 이제 없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더라고요. 3억 정도. 근데 이제 그 내려가서 3억 빚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사랑해서 갔는데 그게 나도 돈 없어라고 하고 돌아서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남편한테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쭈꾸미철이 다가온대요. 그때 제가 3천만 원 투자해서 어급값 이제 남편하고 같이 2월에 쭈꾸미 잡이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때 쭈꾸미 그 어그를 깔고 일주일 만에 저업을 하는데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과 살으려고 하면 놀지 말자. 네, 그거 하나였어요. 사실 돈 벌러 나간 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첫날 조업을 나갔는데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추우니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12시 반인가 1시 그때 위판하러 들어왔는데 그냥 다라이 한 6개, 7개 정도 가져다가 쭈꾸미를 잡아가지고 가져다 위판장에다 댔는데 통장에 한 30분이다 찍히는데 정확하게는 한 160만 원 정도 찍혔어요. 근데 수수료 나가고 네. 뭐 네, 기름값 네, 빼고 네. 해서 130만 원이 순수 이득인 거예요. 한나절 일했는데. 근데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아마 제 생각을 바꿔놓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대한민국에 처음에 왔을 때 식당 일을 먼저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때 한 달 월급이 130만 원이었어요. 한 달 동안. 네. 네. 근데 그것도 크다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하루 만에 130만 원이면 꿈을 꿔볼 만해요. 그러네요. 네. 열심히 했더니 나온 네. 결과였어요. 네네. 예. 그때부터 아마 제가 이제 바다에다 꿈을 꿨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처음부터 전복 양식은 아니었지만 쭈꾸미로 인해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네. 사업 자금부터 전복 양식 자리를 알아보고 또 전복 양식 기술도 배워야 되고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할 게 진짜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이제 그 남편이 빚이 있었으니까 일단은 빚을 갚아야 130만 원을 딱 손에 쥐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남편 빚을 금방 갚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어서 갚았어요. 네. 갚았는데 남편이 상의도 없이 전복 양식장 100칸을 1억짜리거든요. 네. 내용 빼고 네. 1억짜리를 떡 계약하고 온 거예요. 그 뭘 통보를- 믿고 그러시죠? 뭘 모르겠어요. 상의도 없이요. 네, 그 첫 시장은 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계약을 해갖고 왔으니까 근데 남편이 서원이라고 했었거든요. 음. 좋으니까 또 이왕 질러 넣은 거 거기다 잔소리 해봤자 싸움만 되고 서로 기분만 나쁠 것 같아서 그래 그냥 수긍했어요.
성공한 거 했는데 그거 1억이 만만치 않아요. 어우, 그렇죠. 남의 얘기 아니죠. 큰 돈이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1억 해마다 투자를 하고 한다라는 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빚은 다 갚은 상태였거든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대단하시네요. 예. 은행 3개에다가 남편 거하고 제 거하고 저축을 했어요. 네. 적금을. 그래야 신용이 등급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도한 게 오전에는 쭈꾸미 뭐 문어잡이 하고 오전에 벌어서 오후에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중 4시간, 3, 4시간 자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억지로 누가 시켰으면 못했겠죠. 전복 양식이 사실 처음부터 수확이 확 났나요? 남편이 이제 백한해가지고 저질렀지만 네. 처음부터 수확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 동안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수입이 없었죠. 거의 예. 그냥 오전에 벌어서 오후에 투자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3년이 아예 수익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게 두렵진 않았어요.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매일 같이 함께 24시간 붙어서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오. 이거 사랑의 힘이 예. 사랑의 힘이 버틴다. 네. 이거면 되는군요. 네. 돈도 아니에요. 예. 그러네요. 그리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만에 그때는 사드 전이니까 예. 판매를 하는데 만 3년 동안 고생했던 보람이라고 해야 되나? 한 번에 목돈을 지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꿈을 키웠어요. 늘리자. 그냥 밥만 먹지 말고 조금 더 해서 일단은 그 전복 양식 사업이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저희는 또 돈을 벌기도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전복 양식으로 성공한 은영수산의 이은영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강진군을 대표하는 수산업자로 자리 잡기까지 어디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네. 기억해둬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일. 그게 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렇죠. 물론 시골에 살면서 좋았던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때론 뭐 죽고 싶었던 적도 있고. 왜냐하면 보통 제가 처음에 거기 갔을 때 저는 이제 탈북자다. 처음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탈북자다. 그다음에 일만 열심히 하니까 일 잘하네. 시골이다 보니까 다 아들들이 있어요. 너 같은 며느리 해줘. 이렇게 그 당시에는 엄청 이렇게 예뻐해 주셨거든요. 근데 언제 이제 또 이제 시기 질투라는 걸 느꼈냐면 제가 인간극장이라는 그 프로를 나갔었어요. 네. 그때 아마 은영 씨의 꽃피는 바다로 제가 전 국민의 거의 인간극장 팬분들 한 2만 명 정도 그분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와. 근데 제가 제일 늦게 시작했거든요, 전복을. 네. 다들 18년, 20년, 15년 됐던 10년 됐던 분들이신데 네. 제가 이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은 했지만 열심히 살아서 거기까지 가고 또 모든 온 국민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18년 된 사람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그런 게 있었군요. 같은 업종 사람들끼리는 시기 질투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느끼면서 마음이 아팠었는데 아프지만 결코 그게 시기 질투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기 질투가 바꿔 생각했어요.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 나한테 더 열심히 더 잘하라고 해주는 채찍질이다. 네네. 라고 생각했어요. 더 많이 팔아서 우리 강진을 알리자. 네. 그러면 그때면 같은 업종 사람들이 다시 사랑해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신문과 방송에 나오면 그 홍보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 알지만 홍보했는데 알고 봤더니 별로야. 그러면 더 많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맞아요. 그런데 그만큼 실력 있고 좋은 상품으로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알렸기 때문에 성공하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했는데 피해 사실도 많이 네.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저기 특별재난지역 네. 선포받은 데가 강진군 말양면이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한 30일 어가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전복이 단 한 마리도 없이 다 죽었거든요. 어머나. 100년 만에 내린 물폭탄이었어요. 네. 원래 이제
전복이 살아가야 될 그 소금 염도수가 14 ppm인데 그때 당시 0.4 ppm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멸이죠. 그러네요. 그때 당시에 하늘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로 위로가 된다고 안 할게요. 그보다 더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저희 그때 당시 6살이었는데 전복 죽고 저희가 바다 안 나가고 그냥 있다 보니까 시간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갔거든요. 위에서 사람들이 내려오셔가지고 또 보니까 그때 이제 같이 신문 기자들하고 같이 나갔는데 저희 아들이 그래요. 그 광경을 보고 아이고. 울면서 엄마 우리 전복 키우는데 전복이 하나도 없으면 뭐 먹고 살아? 그때 울었어요. 아니 그 아이가 그 아이도 보고 가슴이 아픈 거잖아요. 그때 이제 많이 울고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위에서 오시는 사람들한테 이 저절로 무릎이 네. 끌려지더라고요. 끌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상상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착한 어민들이다. 착한 어민들이고 우리 국가에서 정책 사업으로 바다의 양식은 미래의 식량이다라고 부르짖었고 네. 우리 그 착한 어민들이 연봉 억대씩 벌 때 그거 포기하고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다. 정부 정책 자금 내주는 데만 이렇게 주는 데만 연연하지 말고 허가 내주는 데만 하지 말고 쌀처럼 수매할 수 있는 제도를 해달라. 그리고 지금 다 죽었으니까 어차피 정책 자금이 국가 세금이에요. 네네. 이거 갚을 수 있는 길 우리한테 숨 쉴 수 있는 길 네. 우리한테 달라라고 네네. 사정했죠. 사정하고 아.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받아서 아. 현재 1200칸이 꽉 찼어요. 아. 네. 네. 정말 그 목소리를 높인 보람이 있었네요. 사실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자연재해라는 게 사실은 누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어느 순간에 오는 건데 그렇게 키우던 전복들이 다 죽고 나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누가 구제를 해주겠어요? 맞아요. 결국은 네. 우리 정치인들이 네, 정책을 맞아요.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래도 그 정부에서 좀 그래도 지원 대책 받고 특별 재난 선포도 받고 해서 그래도 솟아날 구멍이 생긴 거죠. 그러죠.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굳게 마음을 먹고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는데요. 사실 수산업은 아직까지 남성들이 좀 주도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성으로서 한계를 느낀 적은 없었나요? 저는 북한에서 이제 그 부모님과 제가 겪은 거거든요. 부모님과 이제 사실 너무 이렇게 통제 강화하고 자유라는 게 0.0001%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싫어서 뛰쳐나와서 군대 갔다가 여기 온 케이스라 저는 추울 때 빼고는 힘들다라고 느껴진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추울 때 빼고. 제가 이제 저체온증이 빨리 와요. 추위를 제일 많이 타거든요. 네. 네네. 그거 빼고는 저는 힘들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정신력인 것 같아요. 이 추위는 이 피부에서 느껴진 게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는 네. 한계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정신력으로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갯벌의 여왕 맞네요. 네. 한국에서 여성이라고 좀 더 대접받거나 덜 대접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동이 들어가는 일은 꼭 남자들이 해야 될 것만 같았거든요. 네. 여성이 그래도 뭐 남녀 그 구역을 떠나서 그 일을 했을 때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예. 어디에서 그런 이건 남녀 차별은 없다. 어디에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나요? 전복 사업 하시면서. 일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한 것만으로도 동네 사람들이 박수 쳐주잖아요. 박수 쳐주고 그냥 사랑스러워하고 그런 눈빛이 사실 가식에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진짜 예쁘니까 막 예쁘다고 하지. 이제 그런 데서 힘을 얻었어요. 가장 처음에는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했지만 뭐 나를 칭찬해달라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열심히 일하는데 그냥 예쁘다고 하니까 처음엔 헷갈렸어요. 아니 내가 먹고 살려고 일하는데 이렇게 칭찬해주고 문화 차이인가 이렇게. 근데 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이제 바다 일 젊은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드물거든요. 이제 거기서는 같은 여자로서 또 같은 동네에서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그런 데서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이제 동정심
이런 데서 발휘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실 업으로 일한다고 하면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해주나 이런 데 가보면 사실 오늘 저녁에 나갔다가 다다음 날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죽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목선이니까. 근데 여기에는 죽는다라는 건 상상도 안 돼요. 일단 프로타가 다 이제 뭐 위험 감지하게끔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해양수산 경찰서에서 계속 수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일 자체도 기계화다 보니까 웬만한 건 그 기술만 노하우만 알면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할 수 있어요. 직업이라고 하면 고수익을 주는데 안 하겠어요. 그 정도 힘든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큰 돈이 그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 이은영 대표님이 이제 북에서 오실 때부터 그렇고 또 군대에 가셨다 오셨잖아요. 그만큼 기본적으로 그 강인함이 내재되어 있으신 것 같고 또 한국에 와서도 사실은 바다 일이라는 게 좀 거친 일이거든요. 그렇죠. 보통 남자들이 이제 일하는데도 막 손이 막 거칠어지듯이 그런데 또 여성분이라서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되지만 우리 이은영 대표님은 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내 힘으로 강인하게 돌파해낸다. 이런 여장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은영 대표님 못지않게 부지런하고 강인한 북한 여성분들이 또 많은데 한국에 오면은 또 그런 여성분들이 또 많이 성공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또 우리 이은영 그렇죠. 모범이지 대표님 거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은영 대표는요. 자연재해 앞에 무력해지기보다는 꿈을 위해서 한 발 더 내딛는 도약의 기회로 삼았다니까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대단한 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에 뛰어든 것인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